대구 가톨릭대학교 DIL 소속 김용환입니다. 오늘은 트랜스포머 이후에 대한 확장 트렌드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목차입니다. 서론, 배경, 트랜스포머, 손실함수와 최적화, 자기학습, 반지도 학습 및 대비학습. 다음으로 아키텍처 및 레이어. 다음으로 논의와 결론입니다. 서론입니다. 2017년 이후 트랜스포머는 벨트, 챗GPT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의 표준 엔진이 되었고 MLP는 물론 비전 음성까지 장악했습니다. 딥러닝의 묘두식 구조 위에서 수많은 변형이 등장하며 속도감 있게 진화해 왔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부분 최적화 리뷰가 아니라 한 대 묶어서 보는 거시적 지도입니다. 특히 자기 어텐션은 정사각형 스케일링 때문에 긴 문맥에서 계산 비용이 급증하고 그 한계를 넘기 위해선 분야 간 교차 아이디어를 통합해야 합니다. 목표는 트랜스포머뿐만 아니라 그 대안과 다음 단계까지 아우르며 딥러닝 전반을 한 지도처럼 보는 것입니다. 동기는 최근에 눈에 띄는 대도약이 드물고 여전히 2017년형 트랜스포머 변주가 주류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설계 경로를 체계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방법으로는 실제 사용 지표와 전문 서베이, 그리고 공개, 논의, 저자, 추적을 결합해 영향력 높은 연구를 선별하고 거기서 공통 설계 패턴을 뽑아 연결 지형도로 정리했습니다. 다음으로 배경입니다. 에너지 및 연산 비율성입니다. 어텐션 메커니즘의 복잡도로 인해 입력 시퀀스 길이가 길수록 연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대규모 모델 학습 및 서비스의 막대한 전력 소비를 유발합니다. 다음으로 환각 경상 및 신뢰성입니다. 생성된 결과가 사실과 다르거나 학습 데이터로 기억하지 못하는 환각 문제입니다. 모델의 해석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키텍처 경직성입니다. 구조 내 특정 요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근본적인 성능 개선이 뭔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트랜스포머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트랜스포머의 표준 구조를 한 장에 정리한 그림입니다. 먼저 핵심 블록 4가지부터 보겠습니다. 셀프 어텐션,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 인코더 어텐션, 그리고 FFN. 토큰 간 관계를 계산하는 어텐션 3종과 토큰별 비선형 변환을 하는 FFN으로 구성됩니다. 왼쪽은 인코더입니다. 입력 임베딩에 파스티널 인코딩을 더한 뒤 셀프 어텐션 FFN을 n층 반복해 문명에 스며든 컨텍스트화 표현을 만듭니다. 이 출력이 디코더로 넘어갑니다. 오른쪽은 디코더입니다. 디코더는 미래 토큰을 가리는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으로 지금까지 본 것만 참고해 자기회기적으로 예측합니다. 여기에 인코더 어텐션을 통해 인코더의 정보를 조회하고 FFN을 거친 뒤 각 위치의 단어 분포를 출력합니다. 이를 요약하면 인코더가 입력을 깊게 이해하고 디코더가 과거와 인코더 정보를 함께 보면서 다음 토큰을 생성합니다. 이 구조의 장점은 병렬성과 멀티헤드가 주는 표현력이고 단점은 어텐션의 비용입니다. 다음으로 FFN입니다. 각 토큰별로 독립적으로 작용되는 2층 MLP입니다. 잔차 연결과 레이어 놈이 함께 쓰입니다. 셀프 어텐션입니다. 같은 시퀀스 안에서 토큰들이 모두를 참조하고 멀티헤드 어텐션으로 여러 관점에서 관계를 본 뒤 합칩니다.
이에 잔차와 레이어 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입니다. SA와 같지만 미리 토큰을 가리는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디코더가 지금까지 본 것만 가지고 다음 토큰을 예측하도록 만드는 장치입니다. 다음으로 인코더 어텐션입니다. 디코더가 인코더 출력을 참조하는 어텐션입니다. 번역처럼 입력에서 출력, 매핑이 필요한 작업의 핵심 고리입니다. 다음으로 인코더, 디코더 스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코더는 밑에 사진 왼쪽 부분을 의미하고 있고 입력 인베이딩의 파스티널 인코딩, 다음으로 SA와 FFM 블록을 n회 반복합니다. 이의 결과는 컨텍스트가 반영된 토큰 표현 메모리로 디코더에 전달됩니다. 다음으로 디코더입니다. 디코더는 밑에 사진 오른쪽 부분을 의미하고 있고 목표 시퀀스 인베딩과 파스티널 인코딩, 다음으로 MSA 엔코딩 어텐션 FFN을 n에 반복합니다. 마지막에 선형층으로 각 위치의 어휘 분포를 만듭니다. 다음으로 고전 및 최신 모델입니다. 첫 번째로 GPT 계열. 기본 아이디어는 이전 토큰들로 다음 토큰 확률을 최대화하는 자기회귀 학습입니다. GPT는 디코더만으로 구성합니다. 이후 GPT-2, 3는 레이어 정교화 위치 조정, 초기화, 사전학습, 규모 확대 등으로 성능을 키웠습니다. GPT 3.5 지시 튜닝은 인간 피드백 강화 학습으로 지시 따르기 능력을 높였습니다. 다음은 벨트, 발트, 엑셀렛. 발트는 텍스트를 여러 방식으로 노이즈를 주고 복원시키는 디노이징, 오토인코더형 사전학습 양방향 인코더, 자기회귀 디코더를 결합한 구조입니다. 엑셀렛. 실제 입력을 섞진 않았지만 퍼뮤테이션 언어 모델로 다양한 예측 순서를 학습해 벨트와 GPT의 장점을 혼합한 형태입니다. 다음은 비전 계열입니다. 비전 계열은 VIT, 스윙이 있으며 VIT는 이미지를 패치로 쪼개 인베딩하고 표준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넣는 단순 직접형 설계입니다. 스윙은 계층적 피처 맵을 만들고 로컬 윈도우 자기 어텐션으로 연산을 제한해 계산량을 절감합니다. 다음은 팜과 팜2입니다. 팜은 540p 파라미터급 초대형 모델입니다. 스윙 글루 활성화와 롱 시퀀스용 위치 인베딩, 멀티 쿼리 어텐션, 바이어스 제거, 입출력 인베딩 공유 등 훈련 추론 효율을 위한 여러 구조적 개선을 적용했습니다. 팜2는 더 다양한 데이터 혼합과 사전학습 목표 확대로 모델 크기는 더 작지만 훈련 자원은 더 크게 써서 성능을 높였습니다. 다음은 트랜스포머에 대한 트렌드입니다. 낮은 귀납적 편향 덕에 범용성이 크지만 대규모 데이터 연산 의존이 커서 긴 시퀀스 효율화 경량화가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그 후의 아이디어입니다. 아직 소타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파라다임을 실험하는 연구들을 스케치합니다. 지금은 미완성이어도 향후 잠재력이 있다는 관점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손실함수와 최적화입니다. 손실함수입니다. 기본 원칙은 과업에 맞는 여러 손실항의 가중합을 목표를 명확히 설계하는 것입니다.
손실은 보통 하나가 아니라 목적에 따라 합쳤습니다. 분류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기본으로, 세그멘테이션은 겹침을 직접 최대화하는 다이스와 IO를 더합니다. 불균형 희소 타깃에서 포컬은 쉬운 샘플 가중은 낮아지고 어려운 샘플 가중은 높아집니다. 세그멘테이션은 포컬과 다이스를 합친 조합이 실전에서 더 효과적입니다. 이때 불균형 데이터에는 포컬이 잘 듣습니다. 다음으로 정규화입니다. 정규화는 파라미터나 표현의 자유도를 적절히 제한해 일반화를 돕습니다. 공간적으로 연결된 패턴엔 드롭블락이 유리하고 생성 모델은 R1, 패스랭과 같은 전용 정규화가 학습을 안정화합니다. 최적화의 옵티마이저 선택입니다. 옵티마이저는 ADAMW가 기본 자원 제약이나 배치 크기에 맞춰 아다팩터나 LAMB를 선택합니다. 스케줄은 웜업 코사인이 안전하고 SWA나 SAM을 더하면 일반화가 좋아집니다. 전에서는 그레이드 클리핑과 AMP, 적절한 웨이트 디케이가 안정성에 크게 기여합니다. 다음으로 자기학습, 반지도 학습 및 대비학습입니다. 첫 번째로 자기주도입니다. 자기주도는 라벨 없이 증강, 가림 등 인공과제로 신호를 만들어 표현을 학습합니다. 자기지도는 증강으로 만든 두 시각을 각게 맞추는 게 기본입니다. 심CRL은 명시적 양음 대조, BYOL은 EMA 타깃을 예측해 붕괴를 피하고, 다음으로 발로 트윈스는 상강 구조를 직접 제어해 정보 보존과 비미분성을 확보합니다. 다음으로 대조학습입니다. 대조학습의 목표는 양성은 근접, 음성은 분리입니다. 대조학습의 성패는 양음 샘플을 얼마나 잘 구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대표 설계 패턴에서 목표는 Q와 모멘텀 인코더로 음성을 크게 확보하고, 심CRU는 큰 배치와 강한 증강으로 표현을 단련합니다. 다음으로 준지도 학습입니다. 준지도 학습의 목표는 소량 라벨과 대량 무라벨을 함께 학습하는 것입니다. 준지도 학습은 의사 라벨의 품질과 일관성 제약이 핵심입니다. 노이즈 스튜던트는 교사에서 학생 순환으로 성능을 끌어올리고, 픽스 매치는 약강 증강의 일관성으로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성과를 냅니다. 다음으로 아키텍처 및 레이어입니다. 첫 번째로 활성함수입니다. ReLU는 여전히 빠르지만 트랜스포머 대형 모델에선 GLU가 더 안정적이고 성능이 더 잘 나옵니다. GLU 계열은 특히 대형 LLM에서 성능이 매우 높게 나옵니다. 다음으로 정교화와 잔차입니다. 트랜스포머는 프리넘과 리주얼이 표준입니다. 깊어질수록 드랍패스와 리주얼 스케일이 도움이 됩니다. 이유로는 프리놈이 학습 안정성에 유리하고, 드랍패스와 리주얼 스케일은 깊은 네트워크 수렴 일반화에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어텐션 블록과 효율화입니다. 멀티 헤드 어텐션을 의미하는
MHSA는 서로 다른 하위 공간에서 관계를 병렬적으로 추적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ONC제곱 비용의 완화입니다. 이때 핵심은 MHSA이고 긴 시퀀스를 위해 로컬 이소 NQA 플래시 어텐션과 같은 효율화가 실제 성능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치 정보와 토큰 믹싱입니다. 퍼스티널 엔코딩, 사인, 코사인은 고정이고 학습형 인베딩을 유연하며 ROP, ALIBI는 길이 일반화와 상대 위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토큰 믹스에 대한입니다. LLP 믹스 어텐션 없이 채널 MLP 플러스 토큰 MLP로 혼합한 형태입니다. 라지 커널과 뎁스 와이스 컨보이는 국소성 보존과 장거리 수용 영역을 확보한 형태입니다. 다음으로 FFN 설계 트렌드입니다. 확장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FFN은 용량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게이팅 저랭크로 효율과 성능을 동시에 노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게이팅, 라우팅 앤 MOE입니다. 게이팅은 조건부 활성, 경로 선택, MOE는 라우터가 일부 전문가만 활성화하고 이는 계산 비용을 고정하며 모델의 용량을 올릴 수 있습니다. 스위치, 딥스피드 MOE 등 라우팅 안정화 로드 밸런싱 기법입니다. 이때 MOE는 큰데 빠른 모델을 가능케 합니다. 다만 라우팅 로드 밸런싱이 관건이며 파이프라인 서빙 복잡도가 증가합니다. 다음으로 컨볼루션 트랜스포머 하이브리드입니다. 컨브이와 VIT 결합, 초반 지역 패턴과 후반 글로벌 상호작용, 인식 과제에서 샘플 효율 경고성을 개선합니다. 순수 VIT 대신 컨브이과 어텐션 하이브리드는 데이터가 적거나 배치가 작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강합니다. 다음으로 그래프 구조와 데이터까지입니다. get 그래프 트랜스포머, 이오톡은 그래프 구조에 어텐션을 적용한 것입니다. 릴레이셔널 너리지 그래프 관계 인베딩과 결합한 것입니다. 이때 어텐션은 시퀀스만이 아니라 그래프 관계 데이터에도 확장됩니다. 다음으로 논의입니다. 이번 서베이에서 얻은 큰 그림은 구조와 설계의 이중측, 최근 성능 향상은 새 아키텍처의 대도약보다는 스케일업, 효율화, 학습 목표, 손실 최적화의 정교화가 함께 만든 결과입니다. 트랜스포머 보편성, 낮은 기납적 편향으로 범용성이 크지만 긴 문맥 추론 메모리에서 제약이 존재합니다. 이는 다양한 효율화 변형과 하이브리드로 보완 중에 있습니다. 사전 학습의 지배력, 자기준 지도 대조학습을 통한 사전 학습, 소량 파인 튜닝이 많은 도메인에서 사실상 표준 레시피로 정착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구조 자체의 완전한 교체보다 스케일, 효율, 학습법의 조합이 성능을 밀어올렸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현재 한계와 병목입니다. ONG고 어텐션 비용은 길이, 메모리 한계로 장문맥 고해상도 처리의 부담입니다. 데이터 품질 라이선스 편향, 규모가 올라갈수록 데이터 구성의 영향이 커집니다. 합리적 추론, 수학, 장기 계획, 단순
다음 토큰 예측만으로는 체계적 추론에 한계가 있습니다. 서빙 비용, 초대형 모델의 지연 시간, 비용, 토큰 한도가 실사용 장벽입니다. 이는 어텐션 복잡도 데이터 품질, 추론, 서빙 비용이 당장의 가장 큰 병목이라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성능은 스케일, 효율, 학습법의 고부로 올라왔다. 트랜스포머는 여전히 표준이지만 메모리, 추론, 데이터 품질이 다음 과제이고 효율화, 하이브리드 정교화, 사전학습 조합이 현재 최선의 실전 전략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현재의 동력, 성능 향상은 새 아키텍처의 일격보다 스케일업, 효율화, 학습법의 조합에서 나왔다. 트랜스포머 위치, 여전히 범용 표준이지만 긴 문맥, 메모리, 추론의 비용인 제약이 남아있다. 설계 패턴의 공통 분모, 효율화된 어텐션, 게이팅 FFN, 프리넌 리주얼 드롭패스, ROP, AL, IBI가 널리 통한다. 학습 전략, 자기준 지도, 대조학습으로 사전학습하고 소량 파운 튜닝하는 레시피가 광범위하게 유효한다. 앞으로의 방향, 장기 메모리 추론력 강화, 데이터 품질 작고 강한 모델이 다음 분기점이다. 이는 요약하면 구조의 혁신만큼이나 학습법과 효율화가 성능을 끌어올렸고 트랜스포머는 여전히 표준이지만 긴 문맥, 추론, 비용이 숙제입니다. 사전학습, 파인튜닝, 효율화 패턴이 공통된 성공 법칙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